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학 크게 버렸어, 가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자, 이번 논제는 우리 화폐, 가상화폐인 거죠. 가상화폐에 대한 논제는 꽤나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는데 오늘 다룰 논제는 뭐냐면 NFT에 관련된 논제입니다. NFT에 관련된 논제인데 이 논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먼저 NFT와 가상화폐의 차이점을 쓰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NFT는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성이 굉장히 많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논제로 만약에 기술과 관련된 논제가 나온다면 어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NFT의 시장성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NFT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 여기에서 플러스 만약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GPT 챗이라고 얘기를 하는 놈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GPT 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뭐 비단 논술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겠다? 비단 면접 구술에 이르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FT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중요한 게 있죠. 뭐냐 하면 우리가 배경 지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화폐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폐 경제에 대한 얘기, 즉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상화폐, 즉 화폐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NFT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NFT를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리고 그러한 시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NFT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NFT 시장을 곧 뭘로 보는 경우가 많으냐면 미술 시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술 시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좀 다릅니다. 미술 시장만은 아니에요. 왜 미술 시장인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NF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이렇게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거 가상화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이 내 것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증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죠.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부예요. 블록체인 기술은 장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해요. B라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 이 거래 장부가 A와 B의 동시에 복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B와 C가 거래를 하면
B와 C가 거래를 한 장부는 B와 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A에도 복제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복제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건데 원래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안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보안 때문에 만들어진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가 해킹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살펴보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상을 감지하고 이거를 삭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복제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 자체를 사용하면 여기서 NFT 개념이 제일 되게 재밌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 다 장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작자라고 얘기를 하면 원작자의 것을 소유한 소유자 1이 있는데 이 소유자 1이 소유자 2한테 넘긴 거예요. 소유자 2한테 넘겼는데 소유자 2한테 넘겼다고 하더라도 원작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 사람 자체, 즉 원작자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온라인상에서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NF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증명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온라인 증명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작자인지 저작권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NFT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제일 많은 시장을 차지했던 게 사실상 불법 복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불법 복제물 시장들이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트리밍의 시대가 오고 나서는 이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불법 복제가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검색을 하다 보면은요.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무엇을 검색하다 보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분명히 저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저작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쏟아 부어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왜 나왔느냐라는 거거든요. NFT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원작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인데 무슨 말이냐? 아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뒤에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유의 풍기는 기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원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곧 아우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더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가면서 복제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나오면서 아우라가 상실되었는데 이 아우라가 상실된 것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뭐다? NFT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